안녕하십니까. 술단과 함께하는 세상의 이런 자비. 아, 24년이 벌써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며칠 됐죠, 지금? 네. 오늘 대학교 교수님을 모셨고요. 아, 자기소개 듣고 광고 말씀하고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소개요? 네. 예, 저는 음악을 만들고, 네. 학생들을 가리키는 이재준이라고 합니다. 음악을 만드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 예. 그렇죠. 네. 네네. 대학에 계시는 거죠? 네네네. 아. 백석예대에 있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자세한 인터뷰 나눠보고요. 네. 광고 말씀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1월 22일 날 학교 폭력에 관한 신간이 출간됩니다. 제목이 괜찮은 장난은 없다. 그 학폭위원회 활동하신 양일임 변호사가 지었고요. 아주 우리 학생들 학교 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노래를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 첫 노래는 윤도현의 나는 나비 듣고 가겠습니다. 네, 첫 노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재준 교수님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죠? 네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몇 년 정도 하신 거죠? 사실 제가 아이들 가리킨 거는 2004년부터예요. 2004년. 그러니까 뭐 한 19년. 거의 20년 됐네요? 거의 20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한 학교를 사실 아직도 점을 이렇게 거기를 끊지는 않았고, 네. 이제 딱 나와달라고 그래서, 거기 말고 이제 백석예대가 이제 제 메인이 됐죠. 원래는 여기가 아니었군요. 네, 딴 데도 처음 시작할 때는 백석예대가 그때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이제 실용음악가들이 태동하던 시점이라, 네. 여기저기 조금씩 생겼던 건데, 이제 부탁을 좀 받아서, 너 좀 가르쳐라. 선배님의 부탁을 좀 받고, 이제 시작을 했죠. 제가 음악은 잘 몰라서, 물어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2004년에 그러면은 그때 이제 학생들 가르쳤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20년이 지났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 당시 학생들과 지금 학생들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 학생보다 지금 학생들이 훨씬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여기저기서 이제 인풋이 많아서, 네. 뭘 좀 들고 오는 거죠. 자기한테 좀 장착된 것들이 좀 많이 오는데, 사실은 그 장착된 것들이 아직은 아마추어 손에 주어진 그런 어떤 무기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있다, 갖고 없다. 예전에 학생들은 조금 더 갖고 있지 않았었지만, 지금 뭘 좀 더 들고 있다고 해서 학생의 본질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튼 갈고 닦아가긴 해야 된다. 그럼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이제 근데 그 차이가 별로 없다고 저는 느껴져요. 뭘 더 들고 오는 다니지만 들고 온 거는 좀 있지만 유튜브가 이제 큰 어떤 매개체겠죠. 유튜브에서 정말 많은 걸 들고 오는데 정보가 많으니까 그 유튜브의 정보로만 가지고 음악이라는 건 사실은 그 감정적인 어떤 아웃풋을 내는 건데 네. 들고 있는 무기를 아직도 어떻게 쓰는지를 전혀 써봐야 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냥 들고만 있으니까 이게 무기의 어떤 효용성을 잘 모르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약간 총은 있는데 방아쇠가 없고 약간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대포를 갖고 있긴 한데 이게 그렇죠. 이게 대포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지금. 골치 아프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음악을 지금 가르친다는 그 자체가 그 학생들한테 노래를 가르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뭐를 가르치는 거죠? 저는
작곡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작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작곡을 가르치죠.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곡을 만드는 방법. 곡을 만드는 방법. 그러면 그 학생들은 그 음악이 원래 좋아서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인가요? 그렇죠. 네, 뭐 이제 음악이 뜻이 있어서 다들 온 거는 작곡가가 맞죠. 되고 싶거나. 그렇죠. 네, 뭐 노래가 부르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은 이제 보컬과로 갈 것이고. 보컬로. 네. 그러면은 작곡가인 거죠? 네, 작곡가. 작곡가 중에서도 요즘에 조금 더 세분화가 됐는데 그냥 작곡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있는 곳은 뮤직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자, 테크놀로지라는 게 들어가니까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자음악, 그러니까 컴퓨터로 음악 만드는 어떤 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가리키는 학과가 되겠어요. 컴퓨터로. 근데 작곡가라고 해서 그냥 퓨어 작곡가라고 해서 컴퓨터를 그걸 요즘에 사용을 하지 않지는 않아요. 네네. 걔네들도 다 그 컴퓨터로 작곡을 하는데 네. 이 뮤직 테크놀로지과는 조금 더 그 전자음악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음악인들이 많은 거를 좀 이제 그 많은 영역을 좀 건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믹싱 마스터링이라고 이제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이제 많은 기계들이 펼쳐져 있고 그것들을 이제 다루는 그 능력을 그 과가 따로 있는 학과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뮤직 테크놀로지는 이제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과 이제 걸맞게 그런 지식들도 기계도 만질 수 있도록 좀 이제 교육을 하는 편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제가 아는 수준의 음악은 네. 예전에 무슨 그 기타를 친다거나 피아노나 뭐 드럼을 치면서 음악을 만드는 거였다면 네네. 지금 이제 그거 자체를 기계로 대신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기계들이 많이 그러니까 스튜디오를 가지 않고도 사람이 연주를 하지 않고도 그거를 다 샘플링이라고 하죠. 다 따가지고 다 컴퓨터에다가 뿌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골라서 쓸 수도 있고 뭐 드럼 쳐져 있는 그 어떤 샘플을 그냥 갖다 붙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음악이 굉장히 좀 편하게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은 그 직접 그 반주하시는 분들이 없어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반주를 다 집에서 만드는. 집에서. 저도 뭐 음악을 만들면은 거의 제 이름으로 그냥 도배를 하고 모든 연주를 제가 다 하고 내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그 장단점이 있죠. 사람과 이렇게 더불어 이렇게 좀 리액션을 하면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절대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조금 덜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면 그분의 그 성향이 들어갈 테니까. 근데 제가 만들면은 제가 완벽하게 원하는 거를 구현해낼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라 아주 신선하네요. 네네. 그러면은 원래 공부도 이쪽으로 하신 겁니까? 공부를 네, 저는 음대를 나왔어요. 음대를 나왔고 음대를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지만 음대를 나오게 됐어요. 네. 그 말씀은 원래 음악 쪽에는 관심은 없었는데? 관심이 없었죠. 이게 네. 사실 굉장히 어렸을 때라고 하면 이제 뭐 그때는 이제 뭐 과학자가 될 거야, 의사가 될 거야, 뭐 이럴 때는 뭐 전혀 그런 게 없다가 그 이제 사건이 벌어지죠. 근데 사실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도 되면 이제 팝송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때 팝의 어떤 폭발시기예요. 팝스타들이 계속 나오는, 그 당시에 나오는, 뭐 이제 나이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80년대 중반에, 뭐, 기라성 같은 팝스타들이 나오면서 그것들을 들으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마돈나라는 게 있었고, 웸이라는 게 있었고, 뭐, 많죠. 뭐, 그분들을 들으면서, 빌보드 차트 40까지를 항상 외우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순위를?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음악을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이제 시작인데. 네. 그때만 해도 음악을 만들 거라는 거는 전혀 상상을 못하고, 뭐, 그리고 집안도 음악과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공부 좀 하고, 뭐, 있었는데,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제 사건이 한 번 더 터지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일본 음악을 듣게 돼요. 일본 음악이 금지되어 있던 시절인데, 어디 뒤로 이제 친구가 이제
테이프를 하나 찔러주더라고요. 네, 네. 이건 들어봐라. 들어봐라. 들어봤는데 이제 일본 말이 나오는데 네. 그때는 한국에서 일본 음악이 금지돼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일본의 음악이 존재하는 건 알았지만 일본 말로 된 음악을 처음 들어본 거야. 근데 들어봤을 때 이게 뭔가 조금 굉장히 세련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아시겠지만 시티팝이라고 네. 그때 당시에 40년 전에 나왔던 그 음악들이 지금 세련됐다고 다시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실시간으로 들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나 세련되고 너무나 멋있는 음악들을 이제 들리면서 네. 그때 음악과 더불어서 뭘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버렸어요. 그냥. 그 두 번째 충격에서 일본 노래를 듣고 일본 노래를 듣고 무슨 뜻인지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음악이죠. 음악만 그냥 음악 자체로. 사실 뭐 고백을 하자면 저는 아직도 음악을 뭐 한 100번을 들으면 가사를 몰라요. 가사를 안 듣고 그냥 그 반주 쪽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음악 자체로 네. 연주 음악은 당연히 더군다나 그렇고 그 가사를 뭐 등한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저한테는 가사가 안 들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됐죠. 왜냐면 음악적으로 뭐 코드나 멜로디나 이런 것들이 다 들리니까. 그때 이제 뭐 그때는 그냥 이제 청취자로서 들은 거지만 지금은 이제 만드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다르게 듣겠지만 하여튼 음악이 너무 세련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즈의 어떤 영향일 수도 있는데 일본이 60년대에 재즈 폭풍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70년대, 80년대 그 재즈 열풍의 그 부산물이 이 가요로 흘러들어서 음악이 너무나 풍부하고 이제 예쁘게 재즈처럼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다음에 경제가 이제 초부흥을 하면서 이제 저는 재즈는 사실은 배부른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부를 때 그러니까 풍성한 시기에 재즈가 이제 훨씬 더 사람들한테 많이 번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때가 맞은 거죠. 그래서 그때 그 풍성한 음악을 그 실시간으로 87년도, 6년도 그때 제일 전성기 때 그걸 듣고 나서 깜짝 놀라고 나는 음악과 그냥 더불어 뭘 해야 되겠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있다가 내가 작곡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작됐어요. 네. 중3 때? 중3 때요. 중3 때. 그래서 그게 끝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작곡을 해야겠다라고 그러면 이제 뭐 그때부터 음악 공부를 하신 건가요? 그때부터 근데 실용음악과가 전무했었고 그 다음에 피아노 학원을 가면은 도미솔미 바이엘만 치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있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피아노 학원을 문을 두들겼다가 그냥 나왔어요. 6개월 한 3개월 다니다 나왔나? 나는 곡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원하는 이제 그거는 재즈인데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재즈인데 클래식을 가르치니까 이 괴리감이 있어서 그냥 사실은 말도 안 되지만 그냥 그 음악을 들었어요. 아니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제가 한 거는 그게 사실은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그 공부를 한 건데 음악을 들을 때 베이스만 따로 듣고 드럼만 따로 듣고 이제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딱 그냥 한꺼번에 듣는데 그걸 하나씩 들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 음악 안에서? 음악 안에서 베이스만 따로 들어서 외우고 기타만 따로 들어서 외우고 피아노는 사실은 여러 소리가 한꺼번에 빵 나오니까 외울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근데 그 베이스를 들었던 것이 지금에서 제가 지금 학생들한테 가리키고 있어요. 꼭 그걸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공부 아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하다가 그러면 이제 대학은 어떻게 대학을 그래서 근데 이제 이제 얘기를 짧게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아버님이 이제 저는 미국을 가서 공부를 하라고 좀 원래 시스템을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었는데 못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미국 가서 공부를 하라고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음대가 아니었더라도 음대가 아니에요. 음대가 아니고 사실은 다른 곳으로 사실은 다른 대학에 아버지가 이제 집어넣으신 대학이 있어요. 거기도
가는데 이제 가기 6개월 전에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음악을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놀라가지고 한바탕 좀 소동이 좀 있은 후에 그냥 웃었는데 다 정해졌기 때문에 한 미국이 한 2, 3년 전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거의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끔? 그래서 그냥 저는 미국을 가는 걸로 돼 있고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했고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음악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쯤에 이제 김광민 씨라고 김광민 선생님이라고 이제 버클리에서 재즈 피아노를 치고 온 분이 이제 멋있게 막 한국 사람이 재즈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을 가는 거는 1차적으로 확보가 됐고 어차피 갈 미국이었으니까 가게 됐고 내가 거기서 이제 한번 어떻게 알아보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재밌는 거는 제 사촌 누님께서 제 사촌 누님이죠. 사촌 누님께서 그 버클리의 그 김광민 선생님과 뭐 그 정원영 선생님 뭐 이런 유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1세대 버클리 분들을 다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촌 누나가 저를 버클리 쪽으로 또 조금 더 가깝게 이끌으셨어요. 굉장히 의외네요. 네, 재밌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다 그분들도 다 만나고 그래서 집에서 한번 식사도 좀 하면서 하고 뭐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버클리를 가는 데 있어서 집도 다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쓱 하니까 제가 근데 데모 테이프를 보내서 합격을 해야 됐었지만 합격하는 건 제 몫이었지만 그 보스턴을 가는 거는 굉장히 좀 수월했었습니다. 그 사촌 누나의 어떤 그 밑바탕이 좀 있었어요. 사촌 누님께서 그 보스턴에서 사셨나요? 네, 보스턴에서 한 10년 사셨어요. 10년을? 네, 그래서 마침 또 근데 그 모든 1세대 분들이 다닌 교회를 오래 다니셨고 그래서 그분들을 좀 이렇게 케어를 하셨어요. 거의 가게 될 길이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이게 쓱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버클리에 제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 김광민 선생님이라는 게 거의 롤 모델 비슷한? 그러니까 재즈 피아노를 정말 좀 치고 싶었는데 이제 뭐 제가 재즈 피아노를 막 잘 치는 건 아니지만 작곡가로 빠졌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으로 재즈로 저를 한 대 얻어 갈긴 거는 이제 김광민 선생님 되겠죠. 완전히. 근데 엉덩이를 한번 때리셨죠. 버클리 음대는 아까 뭐 테이블 먼저 통과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자기 음악을 먼저 가져가는 건가요? 그렇죠. 예, 뭐 데모 테이프라고 요즘엔 좀 바뀌었을 텐데 데모 그러니까 미국 대학이 사실 그때만 해도 90년대 중반만 해도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나오는 게 어렵지. 그래서 들어가는데 필요한 게 이제 음악 교육을 받은 조금 이력과 음악 교육을 막 받았어요. 그래서 뭐 짧지만 좀 받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이제 추천서죠. 이제 그분들이 보증을 좀 해주는 거죠. 이 학생은 뭐 열심히 했다. 이제 그거랑 에세이 내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음악 교육을 하겠다. 그다음에 제가 정말 아름아름 아무 교육도 사실은 특별한 거 그냥 뭐 작곡 교육은 배워보지도 않았었지만 그때는 그냥 집에 있는 키보드 가지고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몇 개 보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합격이 됐어요. 약간 무슨 소설 같은 약간 이런. 네, 저도 이게 약간 꿈 같아요. 어떻게 그게 이루어졌지? 저는 집에 피아노는 있었지만 정말 도레미도 안 치던 애거든요. 진짜. 웬만하면 쳤을 텐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러네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음악으로는 유명한 대학이죠? 그렇죠. 네, 실용음악으로는 탑을 가지고 있는. 대학 생활은 어떠셨어요? 대학 생활은 특별할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아까 교회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사회를 가면은 거기서 이제 다른 종교를 믿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원체 이 크리스찬 커뮤니티가 많아가지고 정말 식상한 얘기지만 학교 가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교회 사람들이랑 뭐 놀거나 뭐 성경 공부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은 꽤 힘들죠, 사실은. 아, 그래? 새벽에 가서 스튜디오 잡아야 되고, 뭐, 그리고 하여튼, 이제 예를 들어 저는 이제 피아노를 좀 쳤으니까, 피아노를 치는 사람 입장에서 그 학기가 넘어갈 때마다 꼭 패스해야 되는 어떤 그 기본 테크닉들이 있어요. 그걸 테크닉을 통과를 못하면 떨어뜨려요. 진급을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말고사 때만 되면은 거기에 연습실이 지금은 더 많다고 들었는데 한 500개 있거든요. 오. 그게 꽉 차서 계속 기다려요. 애들이 너무 열심히 그걸 통과를 못하면은 아예 계속 떨어지면 1학년에서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조금 아주 스트릭트한 굉장히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어떠한 타이트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통과해 나가는 것들이 조금 어려웠던 거가 있는데 뭐 그만큼 또 재밌었기도 했고요. 한 번도 안 떨어지셨나요? 네,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몇 학기 졸업이죠? 4학년이니까 이제 8학기. 8학기. 예, 8학기인데 저는 근데 거기 또 처음에 이제 입학할 때 시험을 봐요. 그래서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라고 이제 어디다가 배치라는 테스트라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닌데 하여튼 월반을 좀 몇 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봐서 테스트에서 넘어가는 반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시스템은 뭐 학생의 입장에서는 좀 좋을 것 같은데 뭐 많이 월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몇 가지는 월반을 해서 그러니까 좀 빨리 졸업을 한 편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통 뭐 8학기, 10학기 다닌 친구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보통 거기 나와서 진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음악이라는 게 이게 뭐 직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작곡가라고 하면 사실 직장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음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혼자서 음악을 하는 건 아니고 그 파트너들이 좀 있어야 돼요. 같이 으쌰으쌰 해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력서를 넣어서 어떤 기획사에 들어가도 되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던 걸 기억을 하고 아니면 이제 선배 후배들이 같이 좀 일을 해보자라고 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와서 사실은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그 피아노 치는 노영심 씨라는 유명하신 노영심 누님께서 조금 같이 일을 많이 하자고 말씀을 해주셔서 한국에 들어오셔갖고 네, 들어와서 이제 그분의 소개로 해서 이것저것 경험을 좀 많이 했었어요. 작업 비슷한 것도. 그래서 노영심 씨가 영상음악을 이제 또 시작하시는 부분이었었는데 저랑 같이 이것저것 좀 해주셔가지고 저도 경험을 많이 쌓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라마 음악을 감독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아까 입학하실 때 제가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음악 관련된 거 말고 보통 한국에서 대학 갈 때 이런 공부는 안 해도 됩니까? 그렇죠. 전혀 안 해도 돼요. 그래요? 전혀 안 해도 돼요. 근데 영어를 잘해야겠죠? 그렇죠. 토플 있습니다. 토플. 점수. 네, 토플 점수. 근데 점수도 점수지만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그렇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그때 이제 물밀듯 밀려오던 시기인데. 그래? 90년대 중반이니까 한국이 좀 잘 살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클리로 이제 가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와서 도서관에 가면은 한국말밖에 안 들려요. 그래? 새까만 머리에 그냥 발박을 한국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 사람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전체 학생의 한 10% 이상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꽤 많았는데 그분들을 제가 봤을 때, 영어를 단 1도 못하고 그냥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숙제를 못 알아들으면서 숙제가 뭐냐고 알려준 분들 계셨고, 그냥 아름아름해서 이렇게 그냥 부딪히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은 조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
뭐, 한 50학기 다니신 분도 계셨겠네요? 그러네요. 네, 뭐, 영어만 해도 한 50학기 시험 그냥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원체 거기 그 커리큘럼이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욕심나서 들으려고 졸업하고 나서도 또 한 번 가서 듣고, 뭐 좋아하고 또 한 번, 그런 식으로 또 그 학교와 이제 접점을 만드시는 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런 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학위. 이게 이제 사실 버클리 학사잖아요. 그렇죠. 버클리 학사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약간 이렇게 이제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그런 학위가 약간 영향력은 있지 않나요? 사실 뭐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일 것 같아요. 예. 뭐 음악 학사가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그렇겠죠. 버클리라는 곳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도 요즘에 뭐 입에 오르락 내리락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조금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좀 있지만, 네. 실용음악을 가리키는 시스템은 사실은 버클리가 처음 시작했고, 모든 학교들이 그 학교를 따라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좋은 학교라는 거는 저도 지금 졸업하고 나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체 그 인프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교를 나온 것이 이제 이름값뿐만 아니고, 네. 이제 그 사람들이 고생해서 나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 인정을 좀 받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나왔을 때는 제가 97년도에 졸업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졸업하신 분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희소성이 있었었고, 사실 지금은 학교를 가면은 거의 7, 80%가 버클리를 나오신 분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 그냥 버클리로 다 되어 있다라고 과언이 아니니까, 뭐 요즘에는 버클리 나왔다 그래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많아졌다 이거죠?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만큼 시간이 한 20년 지났으니까. 그렇죠.